AR, VR 프로그래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AR, VR 그리고 요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 MR과 XR에 대한 단어 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개요는 유니티 게임 엔진은 가장 많은 OS를 지원하는 게임 개발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에서 게임 엔진 하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니티 3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AR, VR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실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AR, VR 콘텐츠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이 강의에서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유니티의 주요 기능,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AR, VR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 학습을 진행합니다. 먼저 VR. 우리가 흔히 VR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Virtual Reality의 약어로 가상현실을 의미를 합니다. 가상현실은 컴퓨터 등을 사용해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환경을 의미합니다.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또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VR의 학문적 정의는 여러 감각 채널, 그러니까 우리의 오감이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을 통해 실시간 시뮬레이션 및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사용자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VR은 기본적으로 시각을 기반으로 한 어떠한 가상 세계를 체험하는 어떠한 기술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상현실은 기본적으로 시각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세상을 느끼는 모든 감각 그 기관들을 컴퓨터 기술로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기술을 일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체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받는 부분이 바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가상현실 기술은 시각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콘텐츠학회 논문지에 실렸던 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논문이 흥미로운 것은 우리 인간의 오감을 데이터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표에 보시면은 시각의 경우에는 640, 480 굉장히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을 각각의 어떤 해상도 값으로 해서 이거를 비트로 환산해 실제 크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각은 10기가, 청각은 1.4기가, 후각은 3메가, 촉각은 1.6기가, 미각은 0.1GB 정도. 그래서 총 14GB 정도 됩니다. 사실 이 연구가 진행됐을 때 당시에는 아마도 해상도가 이 정도가 기본이었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사실 FHD를 넘어서서 4K, 8K 영상이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현실이나 AR 컨텐츠를 위한 보통 동영상이라고 한다면 360도 혹은 180도 영상들은 최근에 거의 8K로 제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본다면 아마도 이 시각 부분은 이 비율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게 되고 아마도 데이터를 실제로 나열하게 된다면 아마 99%에 가까운 범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 논문상으로 보여지는 감각을 퍼센트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프로 그리면은 시각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가 청각, 촉각 등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미각은 굉장히 작은 값이고 후각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절대적으로 받아보기보다는 우리는 역시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은 시각이구나.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우리 모두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VR을 위한 요구사항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스, 가상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TV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어떤 디지털 정보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세계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프레젠스라는 거는 가상 디지털 현실 세계에 우리가 마치 포함되어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어토노미 같은 경우는
가상세계 내부의 에이전트 혹은 객체의 자체적인 활동이라 이동이 가능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아바타 같은 거겠죠. 우리 아바타나 혹은 우리가 직접 팔, 다리를 움직여서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 인터랙션은 가상세계에 구성된 객체와의 정보 또는 의사교환, 객체 변화 등을 의미를 합니다. VR이 아니라면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해서 가상세계 정보와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터랙션은 단순히 그 데이터를 건드리고 이동시키고 복사고라는 개념보다는 마치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어떤 물체를 지고 던지고 떨어뜨리고 만지고 건드리고 이러한 어떤 인터랙션 상호작용들이 가상세계에서 실제 우리의 인간 오감과 같이 연관되어서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머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몰입감이라고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가상세계 깊이 파고들거나 빠지는 느낌. 우리가 이 몰입감을 보통 표현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어떤 상황을 본다면은 아마 영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이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아마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굉장히 작은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생생하거나 와 정말 멋져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 영화에 대한 정보를 그냥 되게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일 겁니다. 하지만 요새 집에 가면은 대부분 대형 TV가 있죠. 뭐 작게는 55인치부터 크게는 거의 뭐 요새는 뭐 85인치, 80인치가 대사라고 합니다. 80인치 TV까지 나오게 되면은 사실 집안에서도 굉장히 생생하고 몰입감 높은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관에 갈 때, 영화관에 가면은 단지 커다란 화면뿐만이 아니라 정말 웅장한 사운드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영화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뭐 3D, 4D 영화관에 가보면은 특히 4D 같은 경우는 물을 뿌리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의자가 흔들리는 곳도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그 영화라는 어떤 가상의 이야기 세계에 좀 더 빠져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VR, 가상현실은 이런 몰입감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VR을 접할 수 있는 건 바로 VR 기기, 뭐 예를 들어 메타퀘스트라든지 아니면 소니 플스 VR라든지 그런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게임이나 아니면 컨텐츠, 영상을 볼 때는 굉장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증강현실은 VR보다는 좀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증강현실은 Augmented Reality, 그러니까 증강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뭔가 추가된, 증강된, 더해진 어떤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정의를 보면은 증강현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해 마치 원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과는 달리 현실을 기반을 전제로 하고 있고 여기에 가상의 정보가 마치 실제 어떤 물리적인 객체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AR의 학문적 정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마라는 교수님은 1997년 Survey of Augmented Reality라는 논문을 통해서 AR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기술적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AR은 An environment that includes both virtual reality and real world eleme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의 어떤 요소들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001년 아주마 교수님의 논문에서는 또 이렇게 AR과 VR 그리고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홍합적인 좀 더 상위적인 개념으로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말을 꺼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믹스드 리얼리티는 리얼 이메라먼트 현실 세계와 완전히 가상인 버추얼 이메라먼트 사이에 이거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그 안에는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현실 기반의 가상현실이 좀 추가된 거 그리고 어그멘티드 버추얼리티 가상 세계의 현실 세계가 좀 추가된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율을 나누자면은 좀 이게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리얼 인바이러먼트는 현실 세계가 100%, AR은 뭐 가상 20, 현실 80, AV는 현실 20에 가상 80,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는 완전 100%의 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은 그냥 개념적일 뿐이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은 현실 세계에 어떤 요소를 추가할지 아니면 시각적인 요소만 이 비율을 할지는 사실 뭐 애매하긴 기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런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거는 현실과 가상세계 요소들을 결합하는 어떤 기술적 용어이구나, 개념적 용어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새 많이 언급되고 있는 XR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Extended Reality라는 용어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XR을 해석하는 방법은 좀 약간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그래도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을 가지고 여기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An umbrella term and encompasses all of AR, VR, and MR using digital content in an environ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R, VR, MR을 통합적으로 이르는 용어가 바로 XR, Extended Reality. 그러니까 Extended Reality는 확장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AR, 아까 말씀드린 AR과 VR, 그리고 이 AR이나 VR 통합할 수 있는 MR이라는 용어를 통합하는 용어. 그럼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해지죠? 아까 MR은 AR과 VR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용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MR까지 포함해서 또 XR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AR과 VR을 통합하는 용어가 MR이고 MR보다 더 큰 용어가 XR일까요? 여기서 MR은 좀 더 다른 표현을 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MR은 User Interaction with Digital Elements Override in a Physical Environ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어떤 요소와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적 환경을 MR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AR은 Digital Elements are superimposed onto Physical Reality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 세계 기반의 가상의 데이터가 보이는 하지만 약간 느낌은 그냥 시각적 요소가 바로 A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AR과 MR이라는 용어 그리고 또 여기 덧붙여서 XR이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좀 혼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VR은 그에 반해서 굉장히 좀 명확해요. 100% 가상현실. 네,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AR, MR, XR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술적 용어를 한번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부의 시작은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공부 혹은 지식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R, VR, 적어도 AR, VR을 알려면은 AR, VR이 어떤 건지, 어떤 기술을 보고 우리는 이거를 어떤 기술로 분류할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AR,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The addition of computer-generated output such as images of sound to a person's view of experience of his or her physical surroundings by means of any of various electronic devices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풀자면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물리적 환경에 뭐 가상의 어떤 이미지나 소리 이런 것들을 어떤 정기적 디바이스를 통해서 재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 용어 가상과 현실이 결합됐는데 현실 기반으로 가상의 정보가 증강된, 추가된, 확대된 그런 느낌이 바로 AR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R이라는 기술은 시각적 기술만에 어떤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AR은 컴퓨터 제너레이트드는 동일한데 여기서 우리는 Multiple Sensory Modality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달리티라는 말 쓴다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시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오감, 그러니까 우리의 뭐 청각, 후각, 촉각 이러한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AR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까 MR이란 거는 마치
그러니까 AR은 아까 그림을 본다면 AR은 시각적 요소가 증강된 형태라면 MR은 어떤 가상의 물체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촉각 같은 느낌까지 포함된 거라고 좀 분과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은 곳도 꽤 많습니다. 아즈마 교수님이 아까 논문을 살펴보면 거기 논문에 세 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Combines real and virtual, interactive in real time, registered in 3D. 현실과 가상의 정합, 그리고 실시간으로 정합되어야 되고 3차원으로 정합되어야 된다. 여기서 이 3D는 단순히 시각적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각적 정보가 거의 주가 되긴 하지만 촉각적인 정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바라보고 그 물체에 향해서 손을 뻗어서 그 물체를 잡았을 때 그런 정보들이 3차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한번 이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린 스크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블루 스크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외국 뭐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아니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보통 그린 스크린에서 먼저 많이 하곤 합니다. 블루 스크린보다는. 이 그린 스크린 앞에 보면은 이 공룡 모양의 어떤 뭐 인형 같은 걸 쓴 사람 연기자가 있고 실제 연기자가 있습니다. 배경은 네, 다 그냥 그린 스크린이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 그린 스크린을 통해서 녹색 성분이 좀 색깔이 강한 부분에 실제 가상의 배경 화면을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마 이 공룡인 부분에 실제 3차원 애니메이티드 된 공룡의 이미지를 렌더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라기 공원 영화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의 경우에는 AR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두 번째 요소, Interactive in Real Time. 그러니까 실시간이 아니라 모든 이런 컴퓨터, CG라고 하는 컴퓨터 그래픽스 혹은 우리가 VFX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은 후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은 다 AR이 아니구나. 근데 이건 또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아바타란 영화에서 새로운 영화 기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촬영을 하는데 연출가는 이 지금 촬영된 샷이 그 샷이라고 합니까? 한번 레크가 눌러지고 레크 버튼이 다시 눌러지게 되면은 녹화가 되다가 녹화가 끊기는 그걸 하나의 샷이라고 하는데 그 샷을 보고 이게 오케이 샷인지 아니면은 오케이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그린 스크린 앞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만 보고 저건 오케이야 저건 오케이가 아니라고 구분하는 거는 연출가에도 굉장한 상상력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이런 기술을 처음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조금 어설프지만 3차원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입혀서 그 실시간 렌더링 된 결과를 연출가나 다른 스태프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샷은 오케이 샷이 아니면 아니야 다시 찍어야 돼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술은 실시간 인터랙티브 되었기 때문에 사실 AR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요새는 없으면 섭하는 바로 자동차에 있는 HUD, Head Up Display입니다. Head Up Display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걸로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계기판을 바라보는 혹은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는 빈도수를 줄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운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시야는 전방을 향해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이 기술은 AR일까요? 네. 보시다시피 아닙니다. 세 번째, Registered in 3D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3차원적인 요소를 고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3차원적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단순히 보여지는 정보가 3차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 두 손을 들고 왼손을 오른손 앞에 두면은 오른손이 안 보일 겁니다. 아마 오른손과 왼손을 가까이 붙이게 되면은 오른손의 어떤 일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왼손을 우리 눈으로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은 왼손이 우리 눈의 거의 대부분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오른손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왼쪽 눈으로 왼손을 눈 앞에 갖다 둔 상태에서 오른손이 안 보이지만 우리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빼꼼히 빼면은 어때요? 왼손을 피해서 오른손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게 3차원적인 어떤
디스플레이, 아니 3차원적인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시화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기 보이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런 정보들이 단순히 그냥 2차원 정보 혹은 3차원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의 위치에 따라서 실제 이것들의 정보가 변화된다고, 그리고 단순히 변화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기 현실 세계 도로 정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변화해야지만 바로 A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제네시스나 아니면은 뭐 2021년 이후에 나온 좀 현대 기아의 좀 상위급 차량을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는 AR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봤던 그 AR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AR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도로에 마치 우회전, 좌회전 하는 것들을 애니메이티드해서 보여줍니다. 실제로 도로의 정보와 우리 눈의 정보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3차원적인 정보를 HUD에 보여줄 뿐입니다. 3차원으로 정합되는 건 아니죠. 3차원의 데이터를 그냥 2차원으로 렌더링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 세상의 모든 HUD가, 자동차의 HUD가 AR이 아닐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저는 뭐 타보지는 못했지만 벤츠 S클래스에 적용된 AR 내비게이션은 실제 계기판 근처에 장착된 카메라가 우리 눈의 위치를 추적하고, 그리고 자동차 앞에 달린 카메라는 도로에 놓인 선을 인지해서 실제 우리 눈이 볼 때 마치 도로 선에 가상의 어떤 정보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로, 어떤 차선으로 변경해야 되는지 실제로 내비게이션하는 그런, 저도 동영상만 봤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현실의 기술이라면은 그거는 AR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기술이 AR인지 AR이 아닌지는 그냥 되게 포괄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포켓몬고입니다. 포켓몬고는 AR 게임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포켓몬고는 AR 게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Combines real and virtual. 네, 현실과 가상이 정합되어 있고 interactive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됩니다. 그리고 포켓몬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좌우로 움직이고 위아래를 흔들 때마다 실제 이 피카츄의 위치가 현실 세계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동을 합니다. 근데 아실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딱 붙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딱딱딱딱 끊기면서 뭔가 좀 부자연스럽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정합이라고 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약간 의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AR 기술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기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어떤 실시간 기술이, 연산이 많이 되는 기술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포켓몬고에는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이 포켓몬의 위치를 우리가 스마트폰에 이동한 거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주느냐? 그 기술은 바로 스마트폰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GPS 센서와 그리고 자이로 센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마치 3차원인 척하는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이거는 AR이라기보다는 수도 AR, 가짜 AR에 가깝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기사와 모든 산업적 토대와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은 포켓몬고가 AR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그냥 AR이라는 기술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일 뿐인데 제가 저건 학문적으로 AR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AR, 그리고 요새 좀 용어가 많이 혼동되고 있는 메타버스, 그리고 지금 같이 말씀드린 MR, XR의 경우에는 저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그 개발자나 아니면은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불러주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자. 너무 기술적으로 까다롭게 굴지 말자. 다만 우리가 이거를 기술적으로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이거를 구분할 필요는 있지만 굳이 이건 AR이 아니야, 이건 가짜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그건 AR이지만 실제로는 AR의 이런 기술적 요소들이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더 평화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포켓몬고가 AR 게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AR이라고 부르기에는 기술적인 약간 요소들이 약간 좀 결핍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실 세계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중에 얘는 완벽하게 AR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AR 기술도 다양하게 있지만 대부분의 AR 기술들은 굉장히 이벤트형이고 거의 사장된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현실 세계 AR이 잘 활용되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되다가 좀 말고 잠깐 쓰다 말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작년 10월에 메타퀘스트 3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애플 비전 프로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 기기들은 기본적으로 패스스루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VR 앞에 카메라를 달아서 그 카메라로 현실 세계를 촬영하고 그 현실 세계 촬영한 것들을 잘 만들어서 마치 VR 기기를 끼면 VR 기기를 끼면은 메타 퀘스트 3나 아니면은 애플 비전 프로나 내 눈으로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내 눈에다가 그 세상을 뿌려줍니다. 그걸 패스스루 기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왜냐면 그 메타 퀘스트가 가장 많이 팔렸고 거기다 그걸 패스스루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이 패스스루 기술을 사용하면은 AR을 굉장히 쉽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이는 현실 세계 자체도 가상 세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상 세계를 정합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현실과 가상을 정합할 수 있고 인터랙티브 리얼타임 당연히 실시간으로 결합이 되고 현실 세계 자체도 3차원 정보로 완전히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3차원이랑 또 결합이 정합적으로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타퀘스트 3에 상당히 많은 패스스루 그러니까 뭐 혹은 혼합 현실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컨텐츠들은 대부분 AR 기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R과 MR과 VR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AR, MR, VR 정리하는 걸로 구분을 하면은, 그러니까 도대체 이 단어들의 구분이 뭐야 하면은 아마 많은 사례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AR은 이렇게 현실의 가상세계가 오버레이 정합된 거, 그리고 MR은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고 VR은 둘 다 가상이 되는 거.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러한 설명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봅시다. 저는 한 2009년부터 AR이라는 학문을 연구를 했습니다. 꽤 오래됐죠. 한 15년쯤 됐으니까. 그 당시는 MR은 거의 그냥 AR과 VR을 통합하는 기술적 용어로 활용이 되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MR이라는 용어가 AR만큼 많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초를 찾아보니까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출시 이후입니다. 지금은 홀로렌즈 2의 이미지이지만 2016년 3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라는 AR을 할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보이게 됩니다. 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머리에 씌워서 지금 여기 보시는 유리는 투명합니다. 반투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퀘스트 3나 애플 비전 프로와 같이 바깥 세상을 완전히 가로막는 기기가 좀 다릅니다. 여기에 보이는 영상들은 어떤 뭐 프로젝션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실제 가상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정보를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정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러한 안경들은 우리는 AR 글래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글이라는 AR 글래스가 더 먼저 출시되기도 했었죠. 지금은 뭐 사장되었지만 사실 AR 글라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홀로렌즈는. 근데 이거는 저의 상상이긴 합니다. 근데 MS 입장에서 구글이 AR 글래스를 내놓은 상황에서 자기들도 AR 글래스를 바로 내놓기는 좀 꺼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놨을 때 이것을 MR이라는 기술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MS에서는 MR이라는 것을 마치 AR이라는 기술의 어떤 상호작용, 좀 통합할 수 있는 AR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를 보면은 이쪽에서 홀로렌즈나 혹은 다른 기기를 개발할 때 필요한 어떤 뭐 SDK나 어떤 개발 자료들을 제공하는 거 사이트의 이름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윈도우즈 믹스드 리얼리티 VR로 되어 있어요. 윈도우 MR VR. 되게 이름이 웃기죠,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만약에 AR, VR, MR이 같은 선상에서 놓을 수 있는 단어라면 비교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스마트폰과 데스크탑 PC, 이건 구분이 다르죠. 그 다음에 태블릿,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놓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윈도우즈 PC 노트북, 뭐 PC 랩탑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PC와 랩탑은 다른데 왜 두 개를 같이 썼지?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건가? 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따지면은 AR, VR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스마트폰, 랩탑 이런 거에 구분될 수 있고요. MR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모바일 컴퓨팅 디바이스, 뭐 컴퓨팅 장비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랩탑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전기가 연결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태블릿 스마트폰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모바일 컴퓨팅 디바이스라고, 유비쿼터스 컴퓨팅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AR이고 태블릿이 VR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유비쿼터싱 디바이스, 유비쿼터스 컴퓨팅 디바이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인 겁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AR, VR만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요, 다른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디바이스를 두 개를 놓고 같은 선상에서 얘기를 하지 않죠.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MS는 MR을 다른 개념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MRA라는 어떤 플랫폼 안에 VR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MR이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은 윈도우 11, 10과 같은 운영체제처럼 MR은 AR과 VR 혹은 그 어떠한 혼합 현실의 어떤 현실과 가상의 기술을 정합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MS에서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믹스드 리얼리티는 넥스트 웨이브, 다음 세대의 어떤 흐름이라는 거죠. 주요한 거대 흐름이고 in computing following mainframes like PCs and smartphones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AR, VR은 사실 PC와 스마트폰과 따로 구분해서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단어가 아니에요. 하지만 MS는 우리는 MR을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AR, VR과 비교하는 기술이 아니라 MR은 PC, 스마트폰 다음에 어떤 거대한 새로운 기술적 혁신이라고 생각해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모바일 AR은 보통 most mainstream mixed reality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바일 AR은 믹스드 리얼리티 솔루션을 이미 제공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인스타그램의 AR 필터,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을 안 하기 때문에 AR 필터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인스타그램에 뭐 현실 세계 보여주면 가상의 어떤 정보를 합쳐주는 필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AR 필터는 MR 경험이다. MR 기술의 한 가지 분류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죠. MR은 AR, VR과 구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좀 더 상위의 개념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비교합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을 비교하지 안드로이드와 예를 들어 다른 기기가 뭐가 있을까요? 뭐 안드로이드와 아니면은 뭐 리눅스 아니면은 사실은 뭐 이건 OS로 구분할 수 있긴 하죠. 어떤 비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스마트폰의 종류를 비교하는 거는 어떻게 동등한 입장에서 비교를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CPU가 들어간 장비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CPU 종류에다가 갑자기 안드로이드와 뭐 아이폰을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을 갖다 놓는다면은 되게 생뚱맞잖아요. 같은 동일에 놓일 선상의 어떤 기기들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MS의 주장 그리고 MR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널리 퍼뜨린 많이 사용하게 한 기업의 입장을 많이 생각을 한다면은 기업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인다면은 사실 AR, VR, MR은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놓고 개발할 게 아니라 MR은 사실 차세대 인터넷 기술, PC 기술, 스마트폰 기술 중에 하나로 보면 되고 AR, VR은 그 MR이란 환경에서 활용하는 실제로 어떤 하위로 있는 기술적 분류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MR은 현재 어떤 용어가 가장 잘 어울릴까? 아마도 이거는 뭐 100% 정확하진 않지만 이건 제 주장이지만 MR은 현재 메타버스라는 용어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MR이 하고 있는 모든 어떤 내용들은 메타버스로 바꿔도 그게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우린 메타버스를 뭐로 생각하죠? 메타버스와 AR을 구분하진 않습니다. 메타버스와 VR을 구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메타버스는 차세대 인터넷 기술,
차세대 어떤 우리가 사용했던 컴퓨팅 디바이스의 경험을 뛰어넘는 또 다른 무엇인가 아직까지는 되게 추상적인 어떤 그 미래 산업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소위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